안녕하세요. 기리 성형외과 윤곽 전문의 진미쌤입니다. 국민대, 건국대 실기평가에서 우리는 조형이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많이 접할 거예요. 그런데 이 조형이라는 단어, 이런 부분을 어떻게 쉽게 접근해서 내 그림에 대입할 수 있는지, 내 그림에 적용할 수 있는지,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문제를 볼게요. 자, 제시된 이미지 기하도형을 임의대로 절단 5조각을 또 하라고 나왔네요. 그 조각들과 제시된 이미지 스트로우, 그다음 빨대와 비눗방울을 활용하여 기초 디자인 하시오. 이렇게 좀 문제가 나왔고요. 자, 의뢰인의 그림을 보고 저는 3가지의 시술을 할 부분을 찾아내었는데요. 자,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주제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실루엣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조형을 되게 이쁘게 조형 비례를 잘 맞춰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, 그런 부분이 조금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실루엣도 내가 많이 쌓아 올리다 보니까 조금 더 단조로운 느낌이 많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많이 쌓아 올리고 많이 강조를 분명히 시켰지만 왜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시술할 부분은요, 공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약간의 좀 개수 자체가 되게 많고 화면에 대한 어떤 여백의 면비가 비슷비슷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답답한 느낌이 들죠. 그래서 비슷한 구도의 성향을 띠면서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술할 부분은요, 비눗방울의 점재에 대한 활용 부분이에요. 그래서 너무 사방팔방 배치를 하다 보니 그림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고 좀 시원한 부분이 좀 약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점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시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화면에서 소실점 자체의 위치를 약간의 위로 조금 더 올려 볼게요. 자, 요런 어떤 아이 레벨을 일단 설정을 해서 밑에서 앞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좀 줘서 조금 더 긴장감을 좀 유도하려고 해요.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루엣 부분을 생각해서 일단은 면제적 성격을 5조각을 낸 부분에서 면제적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면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. 거기에 마찬가지로 대비되는 성격의 절단된 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복합도형에서 제일 윗부분의 삼각형 부분을 이쪽으로 조금 더 살짝 비틀어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스트럭처가 조금 더 복잡한 성향이 띄고 좀 더 시원시원하게 배치돼서 강조되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. 자, 두 번째 시술할 부분은요, 빨대 개수를 좀 줄여서 크게 일단은 구조적인 개념으로 공간을 설정하는 거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. 그 다음에 개수를 하나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뒤로 나열된 느낌으로 해서, 자,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서요, 여백이 시원한 부분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. 자, 세 번째 시술할 내용은 점에 대한 활용을 하나의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하나로 배치를 하는 시술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하나, 둘 이렇게 해서 큰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 점제적 활용을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림이 어떻게 성형이 됐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? 자, 주제부의 실루엣 부분과 그 다음에 대비적인 성격이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실루엣을 더욱더 강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했고요. 우리가 조형 요소 중에 점이 있고 면이 있고 선이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부피감을 갖고 있는 양재적 성격인 아이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 5조각을 냈을 때는요, 걔네들의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. 아, 이 친구는 면으로 쓸 조각이야. 또 이 친구는 조금 더 부피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로 쓸 것이야. 아니면 이 친구는 조금 더 점 느낌으로 해서 주제부에서 부수의 역할을 해서 꾸며줄 수 있는 역할로 쓸 것이야.
이런 부분에 좀 명확도가 필요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색상에 있어서도 지금 무채색과 그 다음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, 이런 부분에 대한 유채색과의 대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가 조금 더 강조되는 성향을 좀 볼 수 있고요. 이전 그림에서는 거의 다 플라스틱 같은 느낌의 재질이 많이 표현이 됐다면 재질에 대해서도 좀 명쾌하게 대비적인 효과들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시술을 좀 해보았습니다. 자, 두 번째 바뀐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백이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었잖아요. 빨대 개수를 줄이면서 나열해서 공간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시선을 좀 만들어냈고, 그 다음에 이 여백에 대한 크기도 전반적으로 시원한 여백 처리를 이용해 주제부가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술은요, 비눗방울 점제에 대한 활용인데요. 자, 점제라는 것을 활용할 때는 주제부 근처에 작은 점들을 그룹시켜서 주제부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, 첫 번째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흐름에 대한 선 요소를 만들어서 화면에서 시원하게 공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, 두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전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, 비눗방울이 사방팔방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화면이 되게 복잡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원시원하게 딱 Z축으로 공간에서 쑥 나오는 느낌, 그 다음에 쑥 퍼져서 큰 흐름의 홀을 만들어내는 느낌, 이런 부분으로 지금 시술을 진행을 했습니다. 주제부를 만들 때 마지막으로 실루엣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고요. 점검할 때는 외곽의 실루엣 확인하고 여백과의 관계도 한 번 더 고민하신다면 내 그림이 조금 더 플러스를 달 수 있는 요소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좋은 꿀팁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